네, 이번 시간에는 알맨 클론 DB 복제 DB를 만드는 것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DB라고도 하고 또 듀플리케이트라는 말로도 씁니다. 듀플리케이트가 복제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쪽 서버가 101 서버, 이쪽이 103 서버입니다. 103, 19168, 103, 이쪽이 19168, 101, 1.101 다른 서버죠. 이쪽 서버에 있는 DB를 이쪽으로 복제하는 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은 서버 내에서 그냥 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SID를 바꿀 수가 있고 또 데이터 파일 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서버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서버로 이렇게 복제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ps- 이렇게 DB가 지금 하나 떠 있습니다. 오라 S1, 오라 19로 떠 있죠. DB가 떠 있고요. 여기는 여기는 DB가 없죠. DB가 없습니다. DB는 안 떠 있고 대신 이 복제를 하려면 알맨 듀플리케이트를 하려면은 이쪽 타겟 쪽 옮기려는 쪽에 이쪽에 오라클 소프트웨어는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오라클 홈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 DB만 없는 거죠. DB만 없는 상태에서 이쪽 DB를 그대로 복제해 오는 거죠. 이제 같은 DB 서버 내에서 복제를 하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그 오라클 홈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쓰면 되니까 따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다른 서버에 할 때는 이쪽 서버에 오라클 소프트웨어가 미리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요. 플러스 보면 이게 지금 DB는 안 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이들 인스턴스에 접속했다. DB는 안 떠 있습니다. 여기는 19.3이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19.21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버전 차이가 좀 나는데 원래는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버전을 똑같이 맞춰주고 소스 DB하고 똑같은 버전을 이쪽 타겟 쪽에 설치를 오라클 설치해가지고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아서 그냥 일단 있는 거 쓰니라고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근데 버전이 앞에 버전은 똑같고 뒤에 버전 좀 마이너 버전만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상 없이 되긴 합니다. 근데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이 버전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여기는 지금 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구글 검색해 보면은 요 이제 뭐 오라클 알맨 듀플리케이트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오라클 뭐 클론 DB, 뭐 알맨 클론 DB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방법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이제 좀 정리를 좀 했고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스크립트를 미리 만들어 놨고 한 8가지, 8단계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소스 DB를 백업을 받고요. 알맨으로 먼저 백업을 받고 그리고 타겟 쪽에 이제 패스워드 파일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만들어 줄 게 여기 몇 개가 더 있어요. 디렉토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파라미터 파일도 임시로 만들어 줘야 되고 파라미터 파일은 나중에 여기 이제 알면 듀플리케이트 할 때 SP 파일 그게 이제 옮겨 오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파일에 여기 소스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 다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그냥 요것만 이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임시로 쓰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얘를 DB를 띄울 수가 없어요. 이걸 지금 타겟 쪽에 DB를 노 마운트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알맨 커맨드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파일도 필요하고 또 디렉토리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TNS 네임에다가 이 타겟 서버 DB 서버에서 이 소스 쪽 DB를 SQL넷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요로 TNS 네임을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백업 받은 파일을 옮겨 와야겠죠. 이쪽으로 타겟 쪽으로 이 옮기는 작업 이 작업이 필요하고요. 이 같은 DB 서버에서 그냥 복제할 때는 이 옮기는 작업은 필요 없겠죠. 그냥 위치만 지정해 가지고 복제함 이 커맨드를 실행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알맨을 실행시켜 가지고 듀플리케이트 여기 알맨 듀플리케이트 이 커맨드를 실행하면 그러면 이제 복제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백업부터 받아야 되죠. 소스에서 타겟 슬래시에서 알맨으로 들어가서 백업을 받기 전에 컨트롤 파일 오토 백업을 세팅하고 이미 돼 있으면 뭐 할 필요 없고요. 이미 해놔가지고 뭐 바뀐 게 없죠. 백업 데이터베이스 플러스 아카이브 로그 요거까지 아카이브 로그까지 같이 받는 걸로 백업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백업을 받았고요. 백업은 뭐 DB가 작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이제 금방 끝났고요. DB가 크면 이게 오래 걸리겠죠, 되게. 그 다음에 타겟 쪽에 패스워드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오라 pwd 파일, 이 오라클 홈 밑에 dbs 디렉토리 밑에 요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이름을 여기 이제 그 오라 pw 다음에 여기 SID 이름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SID 여기는 지금 이름이 여기는 지금 오라 19로 돼 있어요. DB가 오라 19로 돼 있는데 요걸 그대로 사용 안 하고 이쪽에서는 new DB란 이름으로 복제를 할 겁니다. 복제를 해가지고 SID는 new DB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 SID를 new DB로 할 거고 그 SID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 pw 파일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패스워드 파일 이름을 오라 pw 그리고 SID 적어주고 이렇게 패스워드는 뭐 이렇게 대충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라클 홈 밑에 DBS 디렉토리 가보면은 여기 만들어졌죠. 제가 만든 거 금방 만든 거 여기에 오라 pw new db라고 파일이 패스워드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다른 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서 쓰는 건 아니고 요거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TNS name TNS name은 이제 이쪽에 오라클 홈 밑에 네트워크에 어드민 디렉토리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tns name.ora 파일 있죠. 여기 tns names.ora 파일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맨 밑에다가 지금은 저는 미리 넣어놨고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넣어놨죠. source db 해가지고 여기 IP 있고 포트 있고 101번 얘가 101번이죠. 101번 151 포트 리스너 떠 있는 거 101번 151 포트 리스너가 여기 1521로 돼 있죠. 이렇게 TNS 네임에다가 TNS를 넣어주고요. 여기 서비스 네임도 오라19 여기 오라19 요거 넣어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접속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SQL 플러스
아까 뭐 sys 골뱅이 아까 src db였죠. 이렇게 해보고 잠깐만, sys 할 때는 as sysdb를 접속해야죠. 네, 접속이 잘 되네요. 이쪽이 잘 접속이 됐죠. SQL넷으로 19.21로 나오죠. 네, 잘 접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TNS 네임을 만들어주고 접속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타겟에서 소스로 SQL넷으로 잘 접속이 되는지 이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 디렉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이 디렉토리는 저는 이제 U02 디렉토리에다가 여기가 이제 제가 파일 시스템이 여기에 이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쓰려고 이쪽에다가 요 디렉토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데이터 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제된 데이터 파일은 원래는 보면 데이터 파일이 U01 밑에 뭐 app 디렉토리 밑에 뭐 오라클 밑에 여기에 데이터 파일들이 있죠. 시스템, 뭐 sysaux, 뭐 undo, 여기에 다 데이터 파일이 있는데 요걸 그대로 이쪽으로 뭐 가져올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위치를 바꾸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나중에 db 파일 네임 컨버트를 이렇게 하거든요. 요 위치를 U02에 newdb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래서 디렉토리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미리. 근데 이걸 꼭 이걸 안 하더라도 소스하고 똑같은 위치에다가 내가 복제를 하겠다, 그러면 요건 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뺄 수 있습니다. 뺄 수 있는데 대신 이쪽에 디렉토리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하고 똑같이 뭐 U01에 뭐 U01에 app에 오라클에 오라데이터 오라19 요 디렉토리가 여기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make 디렉토리 해가지고 디렉토리 만드는 걸 해줘야 되고, 요거는 이제 a덤프는 그 오딧 덤프 파일 생기는 거고, 여기는 fast recovery 에어리어. 이렇게 이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두 번째 만들어주고 fast recover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걸 미리 안 만들어주면 이거 돌 때 여기에 뭐 오딧 파일 데스트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에러를 못 찾으니까 에러 맞아요. 에러 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러 나고 다 에러 나죠. 이게 없으니까 다 에러 나겠죠. 여기는 다 이렇게 뺄 수 있는데 빼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스하고 똑같은 디렉토리는 일단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렉토리 만들어 줬으니까 백업 파일하고 아카이브 로그 이런 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scp나 뭐 ftp나 뭐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옮겨도 되고, 저는 이쪽에서 이제 당겨오는 식으로 당겨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scp 해가지고 1.101에 있는 요쪽에 있는 백업 셋, 이게 그 아까 백업을 받았죠, 알맨으로. 이쪽에서 이 알맨으로 백업 받은 게 어디에 생기냐면 여기 U02의 Fast Recovery Area에 오라19의 백업 셋, 여기 밑에 생기는 거죠. 여기 밑에 이렇게 날짜 생기고, 그리고 여기 파일이 이렇게 이쪽에 생기는, 이쪽 디렉토리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쪽 디렉토리에 있는 백업 셋하고, 이게 이제 가보면 실제로 이쪽 디렉토리를 가보면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디렉토리를 가보면 Fast Recovery Area 디렉토리에 이
오라19 SID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가보면 이게 백업 셋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여기에 알맨 백업 받은 파일이 여기에 생기는 거고요. 오토 백업은 오토 백업 받는 파일들이 여기 생기는 거고, 여기는 리드 로그고, 여기 아카이브 로그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이 패스트 리커버리를 안 쓰고 이제 쓴 그냥 백업을 다른 그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받는 경우는 다른 위치에 다르게 생기겠죠. 아카이브 로그도 다를 수 있고. 저는 그냥 디폴트로 이쪽 위치 밑에 다 이렇게 패스트 리커버리 에어리를 지정하면은 이 디렉토리는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업셋하고 오토 백업하고 아카이브 로그 이 세 개 디렉토리를 복사해 옵니다. 이쪽으로. 여기에 지금 저는 이제 한 번만 백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백업셋에 파일이 백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날짜는 지금 타임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못 나오고 있는 거고, 여기 보면 파일이 3개밖에 없죠. 근데 이제 백업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파일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 받은 백업만 옮기면 됩니다. 이 전 디렉토리를 전체를 다 옮길 게 아니라 새로 받은 백업만 옮기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업색 디렉토리를 통째로 다 옮기는 거고 이쪽으로. 그러면 이걸 해보겠습니다. 네, 백업 파일이 옮겨졌고요. 그 다음에 오토 백업. 여기 오토 백업은 보면 여기 파일 하나 있네요. 여기 이게 아마 이게 SB 파일, 컨트롤 파일, 요거 아마 그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요거 앞에서 이게 선언했던 거, 요 컨피그 컨트롤 파일 오토 백업 한 게 요게 요리에 들어가거든요. 그 파일 넘겨주고 이렇게 해서 그 파일 넘겨주고, 그리고 아카이브 로그도 옮겨주고요. 아카이브 로그 옮겨주고, 그 다음에는 파일은 다 옮겨 왔고요. 그러면 파라미터 파일을 만들어야죠. 파라미터 파일은 이런 식으로 템프 밑에다가 템프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뭐 별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만 있었다가 파라미터 파일이 이게 11G부터인가 이게 바뀌었죠. 별점으로 막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 걸로 바뀌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도. 어쨌든 컨트롤 C로 안 눌렀네.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이렇게 해서 tmp 밑에 init 파일 보면 요것만 다랑 들어가 있죠. db 네임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더 지정해 주셔도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복제할 때 이 소스에 있는 db에 있는 sb 파일을 얘가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만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뭐 열심히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 지정하면은 아마 지정된 거 빼고 나머지가 아마 오고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추가로 더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set
듀플리케이트 할 때 set 명령을 넣어가지고 여기다 db 파라미터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sj 타겟 이런 거 지정을 했죠. 오디 파일 데스트, 리커버리 파일 사이즈 뭐 이런 거 지정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게 sj 타겟 같은 경우는 여기가 실제 sj 타겟을 안 쓰거든요. 메모리 타겟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정을 하긴 했는데 이건 무시돼요. 이게 sj 타겟이 안 쓰고 메모리 타겟을 쓰다 보니까 이걸 무시하고 그냥 메모리 타겟을 바꿔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다. 쪽나는 것은 알아서 지가 알아서 뭐 이쪽에 원래 있던 걸로 바꿔서 이걸 뭐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파라미터 파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 DB를 이쪽에 타겟 쪽에 DB를 띄워놔야 돼요. 띄워놓는데 이제 알맨을 쓰기 위해서 띄워놓는 거고, DB를 노우 마운트 상태로 띄워놓습니다. 일단 띄울 때 오라클 환경 파일 잡아주고 오라클 홈하고 오라클 SID, 오라클 SID는 지금 여기는 원래 오라19였는데 new DB로 바꿨죠. 그 이름하고 그 이름 적어주고 요걸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오라클 SID도 세팅을 해주고, 이 상태에서 SQL 플러스 sysdb 들어가서 이제 스타트업 노우 마운트를 하면 됩니다. 스타트업 노우 마운트 모드로 노우 마운트 모드까지만 올리면 되는데, 이때 이제 파라미터 파일을 아까 만든 거, 위에서 만든 거 요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기다. 그래서 요 위치, 이 파일을 가지고 노우 마운트 단계까지 스타트업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DB가 노우 마운트까지 올라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 알맨을 실행시켜서 이제 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복제를 안 했네.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C. 알맨 타겟하고 이게 그 타겟 DB 이쪽 타겟 DB가 이쪽 소스 DB를 얘기하는 거고, 아까 소스 DB라는 TNS를 만들었죠.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이쪽 타겟에서 원격으로 여기를 소스 쪽을 접속을 하는 거고요. 네, 옥실리어리는 이쪽 이제 로컬 쪽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알맨 입장에서는 얘가 타겟이고 얘가 보조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이제 타겟이 되는 거죠. 이쪽 타겟 쪽에다가 소스 걸 가져와서 복제를 해서 만드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패스워드는 여기 소스 DB에 시스 패스워드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쪽 타겟 DB인 소스 DB 도 접속이 됐고 커넥트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만들 복제될 DB new DB 요것도 접속이 됐죠. 양쪽이 다 접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듀플리케이트 커맨드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듀플리케이트 타겟 데이터베이스 to new DB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SB 파일을 같이 복제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복제할 때 이름은 이걸로 하고 컨트롤 파일은 여기다가 만들어라. 여기는 소스 거의 위치를 적는 게 아니라 이쪽 타겟 쪽에 컨트롤 파일을 새로 이제 복제해 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 생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컨트롤 파일이 생성될 위치를 여기다 지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 U02에다가 new DB 밑에 이쪽에다 그냥 만들어라 라고 저는 지정을 했고요. DB 파일 네임 컨버터는 이제 데이터 파일 이름이 원래 이거죠. 원래 이건데 이제 new DB로 바꾸는 거고, 컨버트 해주는 거고, 복제하면서 바꿔라. 로고 파일은 이제 리드 로고 파일 그 이름도 저는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것도 이름을 바꿔라 그런 거고,
이건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이것도 안 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예, 원래는 이제 메모리 타겟 세팅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메모리 타겟이라고 하면 되는데, 뭐 무시되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리고 오디오 파일 데스트, 이거 뭐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이렇게 오디오 파일 데스트, 오디오 파일 위치, 오디오 파일 생성되는 위치 지정해주고, 여기 이제 백업 로케이션은 이쪽에 타겟 쪽에 백업 파일을 복사한 그 위치를 지정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SCP 카피로 이쪽에다 복사를 했죠. U02에 베스트 리커버리 에어리에 오라19 이쪽 디렉토리에다가 뭐 백업세, 오토 백업, 아카이브 로그 다 복사를 했었죠. 그걸 여기 위치를 지정해 주면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이 위치를 여기 똑같이 지정해 주면 되고요. 노 파일 네임 체크는 그냥 적어주면 되고, 이건 항상 하더라고요. 요게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다른 쪽 구글링해서 보시면은 요게 없어요. 보통 요게 없고 그냥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까지만 이렇게 노리들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좀 에러가 나요. 이게 아카이브 로그를, 그러니까 이제 백업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여기 복제를 해가지고 얘를 DB를 띄우려고 할 때 아카이브를 가지고 이제 그 리커버리를 진행하면서 띄우거든요. 근데 리커버리 할 때 여기에 있는 최신 아카이브 파일을 얘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 지금 1번부터 쭉 이 단계를 진행하는 동안 그 사이에 또 아카이브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찾아요. 얘가 최신 것까지 찾아가지고 그 파일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에러가 납니다. 자꾸. 근데 이게 아무리 빠르게 해도 항상 에러가 나요. 이게 리드로그까지 얘가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에러가 나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없으면, 그래서 요걸 막으려면, 요건 이제 노 리드는 그러니까 리드로그를 안 가져오겠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가져온 것만 가지고 그냥 복구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하든가 아니면은 이거 하는 방법 중에 또 그 until time이나 until scn 이런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알맨 리커버리 할 때도 until time에서 불안전 복구하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until time 넣어가지고 몇 시까지 것만 복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until scn 알고 있으면 그걸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에러가 안 나고, 그게 귀찮으면 그냥 no redo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 네, 잘 끝났습니다. 에러 없이. 이게 하다가 이제 뭐 뭐 잘못된 게 있으면은 바로 에러 나서 멈추거든요. 지금 다 잘 끝났고요.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오픈드, DB 오픈 됐죠. DB 오픈 됐고,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일단 에러 나면 여기서 맨 끝에 에러 나오면서 멈춰버리면서 알맨 에러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중간에 에러가 섞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얘가 어떻게 진행됐나 보자면 보면은 여기 뭐 DB 인스턴스 스타트 하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마운트 하는 게 있죠. DB 마운트 하는 것도 있고, 쭉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리스토어 하고, 리스토어 하는 게 어디 있어? 여기 리스토어가 있네요. 리스토어 피니시, 스타팅 리스토어 해가지고 리스토어 하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리커버, 여기 리커버, 스타팅 리커버 있죠. 피니시 리커버 하고, 그리고 이제 DB를 올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DB가 잘 오픈됐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잘 PS-FF
오라 언더바 s문으로 보면은 db가 떠 있죠. 이렇게 오라 s문이 떠 있고 new db로 sid는 new d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QL 플러스 sysdba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접속이 이제 잘 되죠. 아까는 뭐 아이들 뭐 인스턴스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나오죠. 버전은 여전히 19.3이고요. 여기서 잠깐만요. 다른 데로 가서 이제 ts 파일 데이터 파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u02의 newdb 이쪽에는 아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u01의 app에 요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쪽 위치로 컨버트 돼서 지금 들어온 거고요. 데이터 파일이 여기 뭐 db 유저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여기 보면은 스코트 유저, 스코트 2 유저, 뭐 HR 유저 이런 것들이 여기도 HR, 스코트, 스코트 2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 복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맨을 이용해서 DB를 복제하는 방법, 클론 DB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